우리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력이 생기질 않아요. 실력이라는 거의 본질이 뭐예요? 남들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편에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형편분의 사연은요, 산업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 대한 고민으로 보내주시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있는 산업을 계속 몸담아도 될까? 네,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꽤나 안정적인 회사에 재직 중인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불황기라 물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은 좋아졌으나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득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감소하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업무적으로도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산업군을 바꿔 현재 유망한 배터리 업계 3사 중 한 곳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이직하려니 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장점인 좋은 복지, 좋은 동료들, 적당한 연봉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회사는 해외 출장이 길고 경력직으로 이직하면 적응도 힘들 것 같고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연봉 상승과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직하는 게 맞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답변은 거의 답정너 아닙니까? 당연히 미래를 보고 성장성이 높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건 너무 명백한 답변인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현재 다니고 계신 기업의 장점과 이동하실 회사의 장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좋은 복지, 좋은 동료, 적당한 연봉 이 세 가지는요, 더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회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좋은 복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실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압박이 시달려지면 결국에는 동료들과 굉장히 민감해져요. 상사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적당한 연봉이요? 지금은 유지될지 몰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상황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이직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되는 배터리 업계 자체는 사실 장래가 더 유망한 산업인 건 분명하죠.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디스플레이로 대변되는 몇 개의 기업들 관련 주가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이런 주가들을 좀 봤는데요,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도 당연히 배터리 산업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형편분은 굉장히 건강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렇게 물량이 줄어들고 일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꿈꾸던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안 좋은 의미의 고인물이 되는 결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걱정과 두려움 안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커리어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전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력이 생기질 않아요. 실력이라는 거의 본질이 뭐예요? 남들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봤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남들이 모르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큰 물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대기업이 큰 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새로운 장이 열릴 때 그런 곳이 큰 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이론이 블루오션 이론이죠. 더 이상 레드오션에 있지 말고 블루오션을 찾아가라. 그 블루오션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만의 독보적인 커리어, 나만의 독보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똑같이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커리어는 미래지향적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커리어를 지금 단순히 연봉, 복지, 동료 이것 때문에 결정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의 커리어는요, 하루아침에 안착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동을 하시거나 일을 바꾸시면 적응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적응해야 되는 게 일도 적응해야 되지만 사람도 적응해야 되고 산업도 적응하셔야 되고 조직도 적응하셔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과감한 선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형편분에게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이렇게 이직이 됐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이런 이직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업의 특징이랑 3년차라는 연차가 아직은 이동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도 이런 방식의 이직이 가능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직을 할 때는, 또 커리어를 결정할 때는 중요한 기준과 프로세스, 방법들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직무를 먼저 고민하시고, 직무에 맞지 않는다면 연차와 상관없이 빨리 이직을 시도해야 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직무의 전문성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성장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산업의 전문성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 산업 전문성 뒤에 걸리는 직장을 어떻게든 다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대기업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처음에 스타트업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커리어가 더 성장하기 위한 이동과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연봉이 높여지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이직을 하다 보면 더 높은 연봉이나 더 좋은 조건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경험, 남들이 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을 찾아서 떠나는 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커리어의 로드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직 우리 형편분은 3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의 전문성. 두 번째, 아이템의 관심도입니다. 자, 첫 번째 업의 전문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업, my job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있냐? 내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이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직 자체를 물량이 줄어서 회사가 망할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무의 성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직무가 당연히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직무는 업의 전문성을 갖출 만한 좋은 성과,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템의 관심도인데요. 이거는 산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나서도 그 산업, 내가 속해 있는 곳, 지금 테크 쪽 사업이라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도 우리의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배터리로 간다면 앞으로 배터리 산업은 어떻게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정도로 관심도가 있는 분야라면 당연히 그 분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비슷하지만 당연히 다른 영역이죠. 이 다른 영역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더 관심도가 높고, 또 이 직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이 직무의 전문성이 어디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이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 다니는 회사의 장점들은 곧 사라질 수도 있고, 또는 그것 자체가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형팬분에게 제 입장에서 굳이 이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굳이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빨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직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직을 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형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가 이직을 하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미 면접은 다 끝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를 옮겨서 내가 어떤 커리어에 도전하게 될 것인가, 이 출발점이 우리 형팬분의 관점과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데 남은 시간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직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그럴 때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의 고민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우였습니다.